복잡한 정치 현안을 시청자의 눈높이에서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정치 뉴스 사용 설명서 친절한 정치. 오늘은 최영일 정치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첫 시간이었고요. 네네. 오늘도 이제 최영일 평론가 처음으로 이제 인사를 드립니다. 친절하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먼저 이재명 후보 얘기를 좀 해볼 네. 텐데요. 전두환 발언으로 곤혹을 네. 치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발언 먼저 보겠습니다. 네. 전두환도 공과가 병존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전두환 삼저호황을 잘 활용해서 경제가 제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한 것은 성과인 게 맞습니다. 경제가 제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한 것은 성과인 게 맞습니다. 네, 경제가 제대로 움직이게 한 것은 네. 성과다. 이 평가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전두환 씨 관련된 발언을 네. 최근 한 두어 달 사이에 꽤 몇 차례 했습니다. 저희가 그렇습니다. 그 그래프 좀 표로 좀 준비를 했는데요. 예. 잠깐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전두환 이 비석을 볼 때마다 밟고 밟는다. 간다. 그렇죠. 광주 가서 그런 네네. 얘기를 했었고요. 아직 자막이 준비가 안 됐나 보네요. 네. 그건 이제 예. 비판적인 얘기죠. 네, 그런 얘기를 하다가 그리고 경제 제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뭐 성과다. 성과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게 좀 문제가 되니까 호평한 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이 대목만 들으면 성과다. 전두환 시대의 경제를 잘한 것으로 평가한 것 아니냐. 분명히 이제 그렇게 해석이 되죠. 그런데 그 앞뒤 문맥으로 보면 여러 가지 좀 장황한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수 역대 대통령을 다 평가하는데 박정희 전 대통령은 상당히 좀 치켜올리는 예. 그런 분위기고, 예. 근데 이제 이승만 초대 대통령은 이제 비판을 하면서도 딱 하나 잘했다. 그게 농지개혁이다. 그러니까 한 가지씩은 잘한 걸 찝는 과정에서 네. 전두환 시절에 경제 잘했다. 그것도 이제 삼조 호황이라는 배경이 있었는데 망치지 않고 잘 관리했다. 이제 이런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게 딱 비교가 되는 거죠. 이전에 윤석열 후보가 군사 쿠데타와 5.18을 빼면 전두환 대통령이 정치는 잘했다고 예. 말하는 사람도 많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전두환 옹호 발언이 되지 않았습니까? 5.18 기념 묘역 가서도 굉장히 호되게 그 비판했죠. 후과를 받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 그 다음에 왜 사과 안 하느냐 유감 표명은 했는데도 개사과 논란을 거치고 나서 그랬죠. 본선 후보로 선출이 되고 나서 결국 광주를 찾아서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과정을 이재명 후보가 모를 리가 없잖아요. 예. 그렇다면 왜 전두환 얘기를 굳이 꺼냈을까? 그게 가장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실언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 보수 지역에 가서 이야기를 하면서 민심을 좀 끌어당기려다 보니까 조금 선을 넘어서 오버한 거 아니냐. 예. 이런 실언 해석이 하나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이재명 후보가 어떤 사람이냐. 이거는 계산을 안 했을 리가 없다. 전략적인 발언이다. 라고 또 해석하는 이제 측이 있어요. 네. 그 저는 중간 사이에 어딘가라고 보는데 조금은 현장의 분위기에 또 이제 호응하다 보니까 선을 살짝 밟고 넘은 느낌도 있고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윤석열 후보와 늘 비교되는 걸 생각을 해보면 계산 안 했을 리도 없다. 그래서 저는 이제 반은 전략이고 예. 반은 좀 이 당시 현장에서 이야기가 과하게 나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적절하게 걸치신 것 같은데 네네. 그렇다면 득이 있고요. 네. 실이 있을 그렇습니다. 겁니다. 이 득과 실, 이미 이 발언은 입에서 나왔고 네. 그 상황에서 굳이 이 득과 실을 계산했을 때 네.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어떤 것이 좀 더 크다고 보십니까? 득은 당장 보수 지역인 TK 지역, 또 본인의 이제 출신 고향이 있는 지역 아닙니까? 경북 안동 출신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득이 더 많다고 계산했기 때문에 입 밖으로 이 말은 나온 거라고 봐요. 예. 근데 실은 뭐냐 하면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 혹은 광주 호남 바로 몇 주 전에 갔었습니다. 네. 그럼 거기서는 이재명 후보가 어떻게 저런 발언을 하지? 전두환도 잘한 게 있다고 어떻게 이야기를 하지? 그러면은 모처럼 또 호남에서 지지율이 민주당 후보로는 높지 않아서 그걸 열심히 이제 불을 붙이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꺼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재명 후보는 자, 이 대구 경북 지역을 공략하고 있는데 이 시점에 묘하게 등장한 다른 인물이 있어요. 지금 이 국민의힘은 여러 명이 뛰고 있잖아요. 예. 너무 많은 거 아니냐? 민주당은 후보만 보인다. 그런데 지난주에는 유시민 작가가 등판을 했고요. 그랬죠. 정책이래. 이번 주에는 이해찬 전 전 대표가 등판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재명 후보 훌륭한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다. 엄호 사격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면 친문이나 친노 그룹이 어떻게 전두환 옹호 발언을 해? 하지만 우리 쪽의 전통적인 좌장들이 이재명 후보를 딱 이렇게 잡고 있는 걸 보면 이 지지층의 민심은 이탈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안심을 하고 생각보다 그 공세는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내에서 전두환 발언 안 했어도 좋았을 것을 왜 굳이 했을까 하는 반론도 나오는 건 사실이거든요. 예. 하지만 이제 어쨌든 실이 일부 있더라도 득이 더 많다고 판단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이 호사가들이 만든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지난주에 유한기 전 본부장이 극단적인 네. 선택을 했습니다. 예. 대장동 특검 이것을 뭐 민주당에서는 화천대유 특검이라고 얘기를 네. 하는데 서로 하자. 그것이 누구에게 부메랑이 될지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지금 모르겠습니다만 네. 대선 레이스의 되게 주요 변수라는 거는 일치된 견해고 네. 과연 이렇게 유한기 전 본부장의 이 극단적인 선택이 혹시 특검을 불붙이는 도화선이 될 것이다. 예, 그래서 관심을 돌리려는 네네. 하나의 승부사적 기질 아닌가 예. 이렇게도 해석을 하더라고요. 지금 하신 말씀에 전 절반은 동의하는데 네. 절반은 반대예요. 특검은 이재명 이 후보는 하자는 입장. 저는 윤석열 후보도 하자는 입장으로 봅니다. 다만 여야 국회에서 이 원내대표들이 만나서 협상을 해야 되는데 예. 정치인들은 지금 뜨뜻미지근해요. 왜냐하면 특검을 지금 막 불을 붙여서 국민들 관심을 끌고 출범을 시켜봐야 네. 지금 80여 일 남은 대선까지 자 특검 결정해야죠. 대통령이 복수 추천자 중에 하나 임명해야죠. 그럼 특검이 결정되면 특검보 뽑고 준비해야죠. 수사 착수하면은 보통 한 통상 60일에서 90일 플러스 알파. 그럼 3월 9일 훅 지나갑니다. 대선 전에는 결과가 안 나오겠군요. 답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특검의 정치권은 별 관심이 지금 식어가는 중인데 그런데 제가 50%는 동의한다고 드린 말씀은 특검 때문은 아니다. 오히려 유한기 전 본부장의 사망이 유한기 전 본부장의 윗선으로 올라가 보면 자, 성남도시개발공사, 네. 성남시청,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후보로 가거든요. 예. 이재명 후보는 이 몸통은 오히려 국민의힘이다. 50억 클럽에 수사 안 하느냐? 그리고 또 이 부산저축은행에 부실대출건 왜 수사 안 하느냐? 요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후보 쪽으로 오히려 넘기고 있는데 공을 유한기 전 본부장의 사망은 어떻게 보든 이재명 후보에게 악재인 게 확실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슈로 막겠다라고 하는 전략이라면 그거는 이제 계산이 작동했을 수 있지만 네. 특검을 뭐 이제 좀 이렇게 돌리기 위한 그런 방식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악재가 터지면 뭔가 이것을 다른 이슈로 또 막아야 할 필요가 있고 이건 정치권에서 흔히 써오던 방식이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은 내포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쨌든 의도하지 않았던 전두환 씨 관련된 이런 발언과 네. 논란들이 정치권의 하나의 또 변수가 된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윤석열 후보 얘기해 볼 텐데요. 네. 앞서서도 그 얘기 많이 했습니다. 배우자 김건희 씨. 오늘 뜨거운 이슈가 뜨거운 됐죠. 이슈입니다. 네. 관련된 발언을 먼저 듣겠습니다. 그러죠. 보시죠. 대부분의 거론된 사안들이 후보자와 배우자가 결혼하기 전에 이제 한참 전에 있었던 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바라보면 될 것 같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이제 한참 전에 있었던 일로 보입니다. 네, 이준석 대표의 말. 네. 결혼하기 전에 있었던 일, 배우자 이슈 이게 사실 영부인의 자격, 이런 품격 네. 이것이 우리 대선의 화두가 된 적은 없었습니다. 네네. 과거에 2002년도에 노무현 후보가 네. 장인의 이력 때문에 그렇죠. 발언을 하면서 그 판세가 뒤집힌 적은 있었지만 네. 배우자 자체가 이렇게 문제가 됐던 적은 없었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는 또 어떻게 보면 처음 겪는 이런 대선의 또 다른 모습을 보고 있는데 네. 이 발언 그리고 특히 결혼 전 그렇죠.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영부인에 대한 시대적인 국민의 시각도 많이 바뀌어 왔어요. 그러니까 사실 가장 좀 인상적인 지금 현대사에 남아 있는 영부인은 아마 고 박정희 전 대통령 영부인이었던 유경수 여사예요. 네. 그러니까 사망의 과정도 너무 안타까운 그랬죠. 일이었고 왜냐하면 시해를 당했단 말이에요. 광복절 행사 중에 네. 그것도 TV 생중계가 되는 중에 벌어진 일이라 모든 국민이 놀랐고 그때 어렸던 저도 이 부모님 할머니가 그 정말 그 장례 때 우는 모습을 봤어요. 예. 그때는 지금은 농담처럼 약간 좀 희화화돼서 얘기하지만 국모 같은 느낌이 있었던 예. 과거 시절에 이제 영부인 상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는 영부인은 그냥 내조를 잘하는 내조형 영부인이었습니다. 2000년대 들어와서는 영부인의 역할이 조금 더 활동적이 됐어요. 일종의 문화사절, 문화 홍보 외교 대사
역할을 하면서 주로 이제 대통령과 함께 해외 순방을 가면 또 영부인끼리의 끼리의 이제 외교가 관계를 따로 통해서 있었잖아요. 외교가 벌어지고 네. 또 지금 최근에 보시면은 뭐 BTS와 함께 여러 가지 이제 문화 홍보 활동들도 합니다. 그러니까 영부인의 역할도 좀 서구적으로 조금은 이제 활동하는.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고령 대통령이지만 질 바이든 여사는 실제로 이제 이 교수 출신으로 가르치는 일을 계속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영부인이 직업을 가지고 전문 영역에서 일하는 것도 이제 허용이 되는 흐름으로 가고 있어서 우리나라의 영부인도 앞으로 뭐 전문화 네. 또는 이제 전문 직업인 그리고 또는 이제 문화 홍보 분야의 이제 별도의 역할 이런 것들이 요구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영부인에 대한 국민 눈높이는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거처럼 그냥 조용히 내조하는 주부상이 아니라 이제는 활동적일 수 있는데 문제는 그것이 과해도 국민 눈에 거슬릴 수가 있고 또 너무 부족해도 거슬릴 수가 있고 예. 어느 정도가 적절한지에 대한 이제 고민이 되고 있는 과도기에 지금 딱 배우자상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됐든 간에 이재명 후보 부인인 김혜경 씨나 네. 윤석열 후보 부인인 김건희 씨 둘 네. 중 한 분은 영부인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 눈높이, 네. 국민들이 기대하는 영부인의 어떤 품격 여기에 부합하느냐 네네. 그것이 또 후보들에게 미치는 영향 네. 굉장히 크지 않겠습니까? 있죠. 결국은 저는 이 영부인 후보, 배우자 각각에 대한 평가도 있겠지만 예를 들면 지금 이 김건희 씨에 대한 논란이 지금 너무 과한 네거티브 아니냐, 검증이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냐, 네. 사생활을 다 파고들 것이냐, 여기 국민들 생각도 제각각일 거예요. 네. 이 정도는 해명해야 된다. 이런 국민도 전 다수 있을 것 같고 너무 지나친 거 아닌가? 이런 또 입장의 국민들도 일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국민 눈높이를 어디서 우리가 균형점을 낼 거냐 네. 하는 지점에서 저는 국민 알 권리 차원에서 이거는 이제 각 후보의 선대위들에서 결정하고 낼 건데 지금 좀 김건희 씨에게 혹독한 거 아닌가? 근데 문제는 이제 이 본부장 의혹이라고 제기했듯이 부인과 장모의 일종의 범죄 혐의는 반드시 이제 해명하고 해결해야 넘어갈 수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문제가 생기는 거겠죠. 빨간불이 들어올 겁니다. 근데 지금 또 이제 과거에 뭔가 과장한 거냐, 위조한 거냐, 뭐 사문서를 조작한 거냐. 근데 지금 당사자는 또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수사를 해야 될지 조사를 해야 될지 근데 수사의 실익은 없어요. 왜냐하면 공소시효가 지금 지난 상황이기 네. 때문에 옛날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의 눈높이로 또 봐서도 그럼 이걸 그냥 덮고 갈 수 있을까? 사실은 이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과거 음주운전 전력 얘기했을 때 그때는 정치인도 아니었던 때다. 그때 이제 변호사, 그렇죠. 일반 시민 시절이었다. 근데 그걸 또 똑같이 적용할 것이냐 이런 논란이 계속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도덕성의 문제에서는 검증은 작동한다. 그러니까 해명해야 되는데 해명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자, 과거 제가 젊고 철없을 때 성공하고 싶은 욕망에 그런 조금 자신의 이제 어떤 이력을 과장하는 일이 있었다.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너무너무 죄송하다. 이렇게 국민들에게 아주 솔직하게 사과하면 저는 이거 용서받고 넘어간다고 봐요. 예. 근데 태도 논란이 뭐가 문제입니까? 그러면 이거 문제가 된다고 그럴 봐요.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저는 과거의 문제가 지금 다시 튀어 올라왔을 때 지금 현재의 자신은 그때의 자신에 대해서 어떤 이제 분석을 하고 국민들에게 어떻게 소명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서 이게 법적 문제로 가는 사안이 아닌 경우에는 태도 문제가 되거든요. 태도 논란. 그래서 이것은 양쪽 다 마찬가지인데 그럼 지금 김혜경 씨는 굉장히 자유로운가? 과거에 이미 고초를 겪었어요. 이 경기지사 선거하는 과정에 그랬죠. 예, 검찰 소환도 있었고 네. 해경군 김씨 논란에 또는 이제 이재명 후보는 이제 여배우 스캔들 논란 그랬죠. 이런 것들을 겪을 때 그 부인으로 주목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정치인의 아내였기 때문에 이미 어느 정도 과거에 검증 과정을 거쳤으니까 지금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윤석열 후보는 정치 신인이니까 이 김건희 씨는 배우자로서 처음 겪는 일을 지금 대선 후보의 부인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피해갈 수는 없다. 그렇다면 정면 돌파해야 되는데 정면 돌파는 솔직함이고요. 과거에 흠결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 그걸 어떻게 국민 앞에 진솔하게 반성하는 자세로 소명하고 사과하고 그 이후에는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좋은 일도 열심히 하고 선량하게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후보의 가족으로서 저는 어떤 역할을 하겠습니다 하는 비전을 보여주면 저는 이게 그렇게 어렵지 않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들이 튀어올라오는데 너무 겁먹고 예. 여기에 대해서 회피하려고 하면 오히려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닌가. 오늘 사안도 지금 그렇게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솔직해야 된다. 이 말씀인데 과거 잠시 언급을 앞서서 했었지만 네. 노무현 후보가 당시 아내를 버리란 말입니까라는 이 정권법이었죠. 유명한 이 네. 연설로 판을 뒤집었는데 그랬죠. 그렇다면 윤석열 후보가 또 어떤 입장으로 어떻게 해명하고 어떻게 사과하는지에 자연스럽게 시선이 갑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관훈클럽 토론회에서는 나왔죠. 아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네, 입장을 네. 보였어요. 그런데 이 부인에 대해서도 한 가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혼 전 얘기고 나는 이렇게 들었다. 그러니까 이제 윤 후보의 말도 그 팩트를 알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부인의 입장을 내가 이렇게 들었으니 나는 이 배우자를 안 믿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예. 믿는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한다라는 전언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서 자 이제 그래서 나의 배우자가 억울함에 기자와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 이야기는 부적절했다. 이런 얘기는 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부인의 문제도 살짝 짚긴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사안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조금 후보가 사실 확인을 더 해보자. 그런 대목도 있습니다. 예. 김건희 씨 인터뷰에는 사실은 믿거나 말거나 기억이 나지 안 않습니다. 난다. 확인하는 중입니다. 이런 대목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윤석열 후보도 부인만 해서는 안 되고 조금 사실관계를 따져보고 만약에 문제가 있었다면 시간이 흘렀지만 국민들 앞에 국민의 요구가 사과라면 예. 이거 기꺼이 사과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통 커 보이거든요. 대선 후보와 그 후보의 가족들은 항상 이건 이번 선거만이 아니지만 통이 큰 쪽이 국민이 보기에 대범해 보이고 예. 이 리더십이 발휘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니라고 자꾸 꽁꽁 싸매는 것보다는 때로는 스스로 풀어헤치는 자세도 좋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오늘 관훈클럽 토론회에서는 뭐 윤 후보는 그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혼자 움직이는 게 아니라 지금 김건희 씨는 이제 선대위와 상의 없이 인터뷰를 한 것 같아요. 선대위가 좀 오늘 당혹한 면이 있었는데 논평은 빨리 나왔습니다만 근데 결국은 배우자, 후보 자신, 선대위가 삼각축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메시지가 다르게 나오면 이게 교란되거든요. 그러니까 사과로 가고 인정하자. 그럼 한꺼번에 가야 되고 예.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건 근거가 있으니까 우리가 부인을 할 것이다. 라고 하면은 모두 그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일부는 인정, 일부는 난 전해 들었는데 아닌 것 같다. 또 이쪽에서는 사실이 아니다. 뭐 이렇게 되면은 조금 이게 혼선이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물론 이제 거짓을 만들어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진실과 팩트에 기반해서 제가 보기에는 국민들이 합리적으로 이해할 만한 수준의 적절한 인정과 사과를 깔고 예. 하지만 이런 것들은 좀 과장된 공격 아닙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더 설득력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 너무 부인이 그렇게 국민들에게는 썩 좋아 보이는 것만 아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부인이 나중에 또 거기에 대한 이제 어떤 반대 자료가 나오게 되면은 예. 허물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팩트에 기반해서 적절한 사과, 낮은 자세가 제일 좋겠다 싶습니다. 진심을 담아서 몸을 낮춰라. 네. 오늘의 결론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친절한 정치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네. 지금까지 최영일 정치평론가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